자, 알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다. 재미없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그러면 나중에 재밌는 일을 여러분들은, 어, 찾아야겠네. 그쵸?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적성 검사 이런 거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그런 과를 이제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고 학교 공부도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중립이었거든요. 재미있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고. 근데 이제 회계도 재미있는 분야가 있고 재미 좀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립이었으니까 어 제가 뭐 이거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회계라는 것에 적성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적성에 무조건 안 맞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분야에 어, 나를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원래 꼼꼼한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회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꼼꼼해질 수밖에 없고, 또 집요해지는 그런 성향도 있고, 이제 성향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부분, 또 좋은 부분, 또 안 좋은 부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1의 직업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 공부하는 곳 분야에 나의 적성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2의 직업을 뭐를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많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는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고 이제 지금 현재에 좀 충실하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친구가 이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그 분야에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겠다라고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냥 본대요. 그럼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제 나이쯤 이렇게 돼서 뭐 조금 이러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는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꼭 저는 제2의 직업을 성공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살아봤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돈은 안 되지만 행복해 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제2의 직업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알바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알바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어, 내 과에 나 자신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기 싫지만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세법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책을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도 사례도 없고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갖고 있을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한 며칠 후에 이제 잠재적으로 그 부분이, 그 페이지가 이제 사실은 떠나지가 않겠죠. 한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책을 봤는데 깨우침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때가 딱 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그만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개를, 한 바닥을 일주일 동안 계속 진도를 못 넘어가면서 갖고 있다가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이제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았을 때 굉장히 이제 기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도 이건 나하고 정말 안 맞다. 이런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공부해도 안 되는 학생을 딱 한 명을 봤거든요. 정말 남학생이었는데 수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정말 형광펜도 쓰고 볼펜도 색깔도 쓰고 해서 필기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중간 시험 치고 망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기말 시험을 치고도 바로 와가지고 저한테 망쳤대요. 그리고 본인이 정리한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리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정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은 그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 학생이 왜 저렇게 필기하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적성에 안 맞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공부라는 것은 큰 틀을 가지고 이 큰 틀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례를 다 외우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내가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회계를 왜 배워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 배우는 최종 목적이 뭐냐, 이 과목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걸 알고 그리고 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3절은 뭐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그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어 그 연속되는 드라마 말고 딱 한 번 보고 끝나는 드라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은 뭐 재고자산 한다.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딱 공부하고 넘어가고. 근데 공부했는데 전체적인 틀을 모르면 100% 이해하고 넘어갔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시험을 못 친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해주고 설명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 그 학생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보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자.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를 다녀봤거든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사는 부수적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재미를 사실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 친구를 보니까 일이 너무 재미가 있대요. 회사 가면 본인이 하는 일,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이 재밌으니까 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놔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아, 이 친구는
정말로 즐겁게 몇십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제가 여기에 좀 열정을 쏟았으면 어, 뭐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달랐겠죠. 근데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가 사실은 크게 재미는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랑 제가 저를 비교해 보면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친구는 회사가 너무 재밌었고, 일이 재밌었고, 저는 회사 일은 재미없었고, 제가 하는 공부가 재밌었고, 이제 이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알바가 재미없다. 그러면 알바가 재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음,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분야가 참 재밌다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언제 어디서 자, 내가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또는 이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자, 이런 기회가 오는 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올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인생 지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미있게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치킨집에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치킨은 어떻게 튀기지? 알아서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경험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와 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미없으면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차라리 뭐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대학은 거의 다 장학금 나오고 국가 장학금도 나오니까 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돈도 벌고 장학금 받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내 길이 어떤 길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인생에서.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자, 회계란, 자,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저는 회계라는 것을 이 두 줄로 정의를 했습니다. 책을 봐도 이렇게 두 줄로 딱 정의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짧게 누가 나한테 회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뭐 사실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런 의문점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짧고 간단하면서도 회계가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이 두 줄 안에는 엄청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 두 줄로 표현하면서 1번 기업의 활동은 어떤 게 있고 2번은 이것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의 활동들에 대한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나타낸 것, 즉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 이용자가 있나 자 하는 거. 자, 세 가지 정도를 또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줄로 해결한 이거다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업의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 있나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나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은 각각 정보를 활용하는 곳이 틀리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떤 정보 이용자가 될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주주가 되는 주주라는 정보 이용자가 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면 이렇게 내가 주주가 된다면 내가 뭐 국세청 공무원이 된다면 내가 소비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재미있는 회계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그러면 활동은 자,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자, 이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은 돈을 법니다. 즉, 성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활동은 어떤 활동이 있느냐? 저 세 가지.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해야지만 현금 흐름표도 잘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 돈을 어떻게 구해오냐, 돈을 구해오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올까? 차입금. 그럼 이자를 지급해야겠네? 자, 또 채권을 발행할까? 사채를 발행해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네? 이런 자금을 조달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죠. 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그러면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네?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달라고 하면 배당 압박도 들어올 수 있겠네? 근데 회사는 주주들이 배당을 안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을 받아가면 어, 회사에 쓸 돈이 없습니다. 투자 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주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회사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가지고 있으니 배당은 당분간 안 받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주주총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식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고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입금이 되거든요. 자, 입금될 때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소득이 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을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받았네요. 10만 원 받으면 나한테 10만 원 다 안 줍니다. 세금 떼고 줍니다. 얼마 뗄까요? 얼마 떼갈까요? 자,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주식 사서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나는 주주총회 가지 않았지만 다른 주주들이 회의를 통해서 배당 얼마 하자라고 했겠죠? 그럼 배당을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회사에서 다 안 줍니다. 세금 떼고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금이 몇 프로일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까? 황다홍, 다홍이, 예, 배당 소득이 생기면 혹시 원천징수가 얼마인지 몇 프로인지 압니까? 네, 맞습니다. 14%. 자, 이건 소득세고, 이건 국세거든요. 국세, 소득세라는 국세에다가 지방소득세 1.4% 해서 15.4%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15.4%는 15,000.
400원이 되겠죠. 15,400원 세금을 회사에서 떼고 84,600원 나한테 입금을 시켜줍니다. 자, 이게 이제 배당소득인 거죠. 그래서 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현금이 나가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으면 일단은 기분은 좋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받으면. 미국은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분기 배당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성장하는 회사들은 배당금을 많이 못 줍니다.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안정적이면서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기 배당하고 배당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배당금을 많이 안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배당금을 주주들이 받아가면 회사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긴 한데 이건 주식은 사실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배당을 많이 하지만 주가가 높은 이유. 자, 그건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금을 너무 짜게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받으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매차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주식시장의 구조를 개혁을 하려고 하면 주주환원 정책, 배당을 많이 주는 자,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입니다. 자, 영업활동은 보통 나 영업하러 간다. 그러면 판매하러 간다. 그리고 외상 회수하러 간다. 자, 이것만 영업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원재료를 구입하는 활동, 그리고 생산하는 활동. 자, 이것도 영업활동 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자, 투자활동은 내가 꽃을 키워서 판매하는 자, 농장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겠죠. 땅, 토지 사야 되고, 거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이 사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주된 투자입니다. 주된 투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업의 투자인 거죠.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영업 활동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뭐 더 투자를 해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이 현금을 가지고 부수적인 활동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구입해서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판다라든지 펀드에 투자한다라든지 예금, 적금,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은행에서 예금하고 이자를 받으면 무슨 소득입니까? 무슨 소득?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득?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 받았습니다. 무슨 소득? 다 자는 거 아니죠? 나연이, 김나연, 김나연. 네. 자, 은행에 저금했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받았네요. 자, 이자 받은 거 무슨 소득? 이자 소득이죠, 이자 소득.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자 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식을 구입하고 배당을 받았네요. 자, 김동욱 무슨 소득?
네. 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았네요. 무슨 소득? 배당 받았는데요. 배당, 배당 소득이죠. 배당 소득. 배당 소득. 자, 그러면 다홍이, 네. 자, 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이 생겨서, 자, 투자금에 따라서 생긴 수익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득? 이건 이제 소득세법에 나오는 건데, 펀드에 투자하고서, 어, 이익이 생겨서 나누어 가졌다. 이것도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자, 그래서 투자 활동은 주된 영업 활동이 투자하는 것이 있고, 부수적인 영업 활동이 투자하는 자,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봤고, 자, 다 봤죠? 그 다음에 정보이용자. 자, 정보이용자는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뜻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A기업이 돈 많이 벌면 A기업의 주주도 좋다. A가 좋으면 B도 좋다. 이겁니다. 서로 상생관계, 좋은 관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정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자는 그럼 누구냐? 첫 번째는 주주겠죠, 주주. 기업과 가장 가까운 정보 이용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이용자이기도 하죠. 자, 주주입니다. 자, 주주는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면 배당금, 매매차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채권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자를 말하는 거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보통 기업에 돈 빌려주는 자는 은행입니다.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그러면 은행이 기업에 돈 빌려줄 때 재무제표를 왜 보느냐? 재무제표 보고 은행에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원금 상환할 수 있느냐? 꼬박꼬박 이자도 줄 수 있느냐? 자,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 자, 경영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활용을 하는데,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봉협상, 전문 경영자 말하는 거죠. 전문 경영자. 월급 받는 경영자 말하는 거죠.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면 월급 올려줘야죠. 연봉 올려줘야죠. 자, 그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건 재무제표로 판단하겠죠. 왜냐,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는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 자, 올해는 매출액이 1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15억으로 하자. 자,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재무제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국가 대표적으로 국세청 있죠? 국세청이 하는 일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기업들이 개인이 똑같이 냅니까? 다르게 냅니까? 똑같이 다르게.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봅시다. 세금을 똑같이 낸다. 다르게 낸다. 자, 세금을 같이 낸다. 다르게 낸다. 여러분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많죠? 연봉이 다르죠? 세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게 내죠.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 조금 내고, 없으면 안 내고, 똑같이 내야 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세금 내야죠. 벌든 안 벌든 세금 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세금은 많이 벌면